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에서 문제없나, 머크약, 미국 사용 권고, 레키로나주는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2.17%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1.98%, 제약은 플러스 1.7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종목 모두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상황인데요. 위에 꼬리가 조금 긴 모습이잖아요. 장중에 많이 오르면은 눌러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격 개념으로서는 현재의 20만원대 전후, 그리고 헬스케어 역시 8만원 전후, 제약도 12만원 전후, 이 가격대에서는 지지력이 어느 정도는 강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주가의 움직임은 안정적인 움직임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셀트리온의 본업이죠.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이 바이오시밀러가 특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죠. 이것이 이제 사용 권고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레키로나주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10월달 나온 데이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죠, 램시마잖아요. 이 부분이 22.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달에 21.2%였거든요. 10월 달에는 상승을 했죠. 플러스 0.8%포인트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의 인플렉트라는 좋은 모습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룩시마죠. 이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3분기에 경쟁사인 룩시엔스, 이것은 화이자입니다. 화이자의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이쪽에서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단가를 계속 낮추는 상황으로 나오면서 트룩시마의 영업이익,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10월달, 즉 4분기잖아요. 10월부터는 4분기에도 시장 점유율마저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트룩시마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셀트리온의 트룩시마 10월 시장 점유율은 9월달보다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9월달 23.8% 시장 점유율이었는데 10월달에는 25.2%로 해서 1.4%포인트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화이자의 룩시엔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하면서 미국에서의 트룩시마의 3분기에 고전했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행스러운 단계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격에서 지금 자꾸 경쟁사에서 단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마저 트룩시마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트룩시마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10월달 들어서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허주마인데요. 허주마는 시장 점유율이 9월달에 1.6%에서 미국 시장에서 10월달에 1.8%에서 역시 증가세죠. 플러스 0.2%포인트 증가세가 나타납니다. 허주마는 미국 시장에 출시된 것이 2000년 3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 추세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두 개의 제품이죠. 인플렉트라와 트룩시마가 10월 달에는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의 본업이잖아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매출 성장 추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100% 다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별로 보시게 되면요, 램시마 인플렉트라는 올해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트룩시마는 역시 미국에서 고전을 하면서 안 좋은 상태로 빠진 것이고요. 반면에 허주마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램시마 SC,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원래 전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 부분만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약 1099억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 매출액이. 이러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은 바로 레키로나주가 빠진 것이잖아요. 지난 11월 26일 날 공시를 했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485억을 넘긴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과연 헬스케어가 얼마로 팔았느냐,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11월 달에 공시니까요. 이 부분 플러스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잖아요. 즉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에 레키로나주의 매출도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은 레키로나주 부분에서 1000억 이상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체적인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1099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부분, 실적 부분은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올해도 작년만큼의 매출액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가운데서 특히 내년 부분이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램시마 인플렉트라는 미국에서 유럽에서 약간 감소세가 내년에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룩시마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고, 허즈마도 안정적인 구도, 이러한 가운데서 램시마 SC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유플라이마 역시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연말 그리고 내년의 실적의 핵심은 바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그리고 내년 초에 레키로나주의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내년의 실적은 의외의 증가세, 성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 FDA에서 자문위원회가 열리면서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죠. 알약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근소한 지지를 나타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원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로이터 통신인데요. 가까스로 의결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머크사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효과적이다. 그래서 약 30% 감소했다. 이런 자료를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찬성표를 던진 측에서도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효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권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이 변이죠.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머크사의 연구원이죠. 그러니까 머크사 회사의 사람이 이야기한 거니까 당연히 괜찮다, 작동이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예측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로이터 통신의 원문에서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약물이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알약이 선천성 결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변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13대 10입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죠. 허가 권고를 의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임신 중에는 이 약을 권장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죠. 또한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영국은 이미 조건부로 승인을 했잖아요. 상표 이름이 라게브리오입니다. 라게브리오고요. 머크사는 2020년 최소 2천만 세트,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 1000만 코스의 치료제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격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미국 정부는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알약을 한 코스당 $700인데 한 코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머크사의 이 알약은요, 5번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한 코스예요. 5번을 먹어야만 약효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5번 먹는데 $700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8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5만 코스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백신에 대해서는 도즈당 $20에 미국에서는 계약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백신이 당연히 가격이 싼 것이죠. 약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700이기 때문에요,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치료제들 알약은요, 약효가 생각보다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알약이 싸잖아요. 그러나 생각보다 부작용과 약효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주사를 맞게 되면은 가격은 비싸지만 약효가 월등하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우리가 이 치료제 개념도 똑같은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백신은 가격이 싸고 그만큼 시장도 환자도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알약 부분, 경구용 부분들 그만큼 많긴 하지만 약효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할 것이냐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레키노나졸을 포함한 항체 치료제의 위치도 분명히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각 국가별로도 기본적으로 이 약들을 세팅을 해놔야 되잖아요. 백신이면 백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면 치료제 일부,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도 기본 물량은 다 확보를 해놔야 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특히 셀트리온과 레키노나졸은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레키노나졸은 유럽 9개 국가와의 계약에 이어서 앞으로 47개 국가잖아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유럽의 주요 5개국, EU5 국가에 들어가는 이탈리아와 조만간 계약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럽의 5개 중요 국가는 뭐냐면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조만간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은 확대가 되면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런 쪽으로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키노나졸은 가격 측면에서 오히려 약간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렇다 해서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을 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 사이를 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의회 쪽에서의 실적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물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 물량들은 국가별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플러스 2.17% 상승인데요. 외국인들 107억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죠.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가 오늘 38,000주대로 줄어드는 상황이죠. 기관들도 매수하는 모습 42,000주, 외국인들 49,000주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CLSA에서 4,800주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헬스케어는 1.98%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4억의 매도 우위였고, 공매도도 줄어드는 모습이죠. 97,000주로 줄어드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7,400주 매도, 기관들은 105,000주 매수 우위를 보였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HSBC, 골드만삭스 이렇게 해서 6,500주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1.75% 상승, 외국인들이 36억의 매도 우위였는데요. 막판에 좀 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21,000주대고요. 외국인들이 30,000주 매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CLSA 쪽에서 21,794주를 매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CS 창구에서 49,000주 매수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제약은 역시 기관들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특히 우리가 진단키트 부분도 잊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의 4분기의 실적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레키노나주 추가적인 수출, 특히 이탈리아 쪽에 기대를 좀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47개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흡입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당장의 주가의 움직임은 힘든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보시기보다는 회사의 실적, 특히 매출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4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레키로나주의 계약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조금 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